중국의 거대한 댐이 히말라야 산간 마을을 삼키려 했습니다. 200년 전통의 셰르파 마을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언어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이 중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은 단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즈 쿠마르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포스트에서 10년 넘게 관광산업 전문 기자로 일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광 분야를 다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관광부를 떠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실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한때 저는 네팔의 관광 전문 기자였어요. 히말라야 트레킹,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심지어 티베트 국경까지. 네팔 관광 산업의 모든 것을 꿰고 있던 베테랑이었죠. 관광부, 문화부, 외교부의 브리핑에서도 제가 오면 항상 긴장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건 더러운 현실뿐이었어요. 중국, 인도, 프랑스. 이들이 네팔에 관광 투자를 할 때마다 뒤에는 항상 추악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운영권 독점, 조건부 계약. 특정 관광 개발 계약 뒤엔 외국 자본의 리베이트와 네팔 내부 관료들의 비공식 계약서가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걸 기사로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에서는 국익을 해친다며 기사를 묻어버렸어요. 상부로부터는 취재 중단 요구까지 들어왔습니다. 결정타는 3년 전이었어요. 중국이 솔루쿤부 지역에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는데 저는 내부 문건에서 마을 전체를 수몰시키는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200년 된 셰르파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고발성 기사를 준비했지만 편집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라즈, 우리 신문이 반중 언론으로 낙인 찍히면 끝이야. 우리가 바꾸려 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 그냥 눈 감아.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쓸 수 없다면 펜을 꺾겠다고요. 그래서 관광부를 떠나 사회부로 옮겼죠. 다시는 관광이나 중국 이야기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솔루쿤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에베레스트로 가는 관문이자 셰르파족의 성지였죠. 해발 3,500m 고원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 세계 등반가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텐징 노르가이는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텐징 노르가이의 손자였어요. 그의 가족은 3대째 등반 가이드를 하며 살아왔죠. 우리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봉을 정복했는데 이제 우리는 중국 댐에 정복당하게 생겼어요. 텐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히말라야 빙하수를 이용한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되 그 과정에서 솔루쿤부를 포함한 5개 마을이 수몰될 예정이었죠. 발전된 전력은 중국으로 송전되고 네팔은 미미한 사용료만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200년간 지켜온 이 땅이 중국 돈 때문에 사라진다니요. 마을 최고령자인 85세 펜바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우리 산인데 이제 중국 것이 되는 건가요? 더 심각한 건 경제적 파장이었어요. 솔루쿤부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필수 경유지였는데 댐이 건설되면 트레킹 루트가 완전히 차단될 예정이었거든요. 네팔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트레킹으로 인한 연간 관광 수입이 약 5억 달러였어요. 그중 70%가 솔루쿤부 경유 루트에서 발생했죠. 댐 건설이 완료되면 이 수입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관광업이 우리 마을 유일한 수입원인데 그것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펜션을 운영하는 다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이미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20대 청년 로브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미래가 없어요. 관광객도 안 오고 일자리도 없고 카트만두로 가서 일용직이라도 해야죠. 정부는 무력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이미 깊숙이 빠져있던 네팔로서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네팔이 중국에 진 빚만 해도 30억 달러가 넘었어요. 프라찬다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 솔루쿤부 주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셰르파족에게 다른 곳으로의 이주란 뿌리를 뽑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히말라야와 분리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일상적인 편집 회의가 있었어요. 각 부서에서 내일 지면에 들어갈 기사들을 간단히 보고하는 시간이었죠.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순서대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문화부 막내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한테 K컬처 센터 건립 지원한다는 보도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짧게 한 단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한국 뭔 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해. 문화면 구석에 넣어두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것도 지원으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 원조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늘 빚더미를 안겨줬고, 인도는 종교적 조건을 걸었으며, 프랑스는 장기 운영권을 필수로 요구했죠. 그런데 한국은 지원으로 준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 기사 제가 맡을 수 있을까요? 편집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편집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라즈, 너 관광 관련 기사는 안 한다며? 이번엔 느낌이 달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화 원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 또 판을 크게 벌리면 마음만 상할 거야. 관광부 나갈 때 왜 나갔는지 잊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뉴스예요. 한 단 처리할 기사가 아닙니다. 그럼 한 면은 하겠다는 거야? 편집장이 물었어요. 취재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간 관광 전문 기자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야말로 진짜 뉴스라는 건 말입니다. 무조건 지원한다는 건 단순한 선의가 아닐 거예요. 분명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결국 편집장이 허락했습니다. 좋아. 하긴 하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괜히 또 트러블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파보겠다고요. 한국이 정말 무조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전략이 있는 건지 말입니다. 오랜만에 관광 관련 취재를 하게 되니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혹시 또 진실을 마주하고도 쓸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조건부 원조도 아니고 운영권 요구도 없었으며 그 어떤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더러운 해외 원조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도 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관광 전문 기자를 그만둔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제 피가 끓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언론인 자격으로 취재 허가를 받아낸 상태였죠. 오랜만에 공항 취재를 하는 거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입국장에서 한국팀이 나왔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한 정부 사절단이나 기업 임원진을 예상했는데 나온 건 평범한 복장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에서 온 팀장 김민수 씨와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의 박지연 팀장이었어요. 수행원도 많지 않았고 언론 플레이용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온 팀이구나. 네팔 관료들도 별다른 기대감 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첫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네팔에 전파하러 오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민수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배우러 왔습니다. 네팔의 전통 문화를 말이에요. 네. 배우러 왔다고요? 네. 한국 문화와 네팔 전통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연구하러 왔어요.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상호 교류가 목적입니다. 박지연 팀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네팔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듣고 싶어요. K-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에 온 외국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였거든요. 중국 팀이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네팔을 발전시켜주겠다는 태도였어요. 인도 팀은 힌두 문화의 본고장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식이었고, 프랑스는 선진 관광 모델을 이식해주겠다며 우월감을 드러냈죠. 그런데 한국만이 우리가 배우러 왔다고 말한 거예요. 공항에서 바로 솔루쿤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보통은 카트만두에서 며칠 회의하고 관료들과 만나고 호텔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왜 바로 현장으로 가시나요? 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죠. 김민수 팀장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솔루쿤부까지는 소형 비행기로 40분, 그 다음엔 3시간을 걸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어요. 웬만한 외국팀들은 헬기를 요구하는데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처럼 걸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 길을 걸어봐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연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3시간 트레킹 동안 한국팀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번역 앱을 쓰거나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시면 대신 들어드리고 아이들이 말을 걸면 사탕을 나눠주면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맞나? 길에서 만난 포터가 중얼거렸어요. 솔루쿤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텐징 노르가이가 한국팀을 맞았어요. 멀리서 고생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긴 곧 사라질 마을이에요. 텐징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절망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죠. 김민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오려고 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보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텐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온 외국인들 중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국팀은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5성급 호텔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편의시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첫날 밤 마을 회관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요청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연 팀장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네팔 셰르파족의 용기와 지혜를 잘 알고 있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건 등반가가 아니라 셰르파족이었죠. 그런 분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외국인이 셰르파족의 공헌을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말이죠. 85세 펜바 할머니가 팔을 걷어붙이며 일어났어요. 젊은이, 고마운 말이지만 현실을 봐요. 우리 마을은 몇 달 후면 물에 잠겨요. 중국이 결정한 일인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김민수 팀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는 무력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의 가치를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문화의 힘으로요.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전통 노래, 젊은이들의 춤, 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마을 청년 로브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뭘 하시려는 건데요? 또 다른 관광 상품 만들기예요? 아니요. 박지연 팀장이 명확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K-팝과 여러분의 전통 음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그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로 우리 음악과 한국 음악을 섞는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유할 거예요. 물론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수익이 생기면 모두 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었어요. 중국은 댐을 짓겠다고 했고, 인도는 종교 관광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며, 프랑스는 럭셔리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했죠. 모두 외부인이 주도하는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마을 이장 텐징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김민수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 방법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세요. 우리는 경험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고 할 때 한국은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팀과 비공식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 있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요. 성공이요? 네. 이 마을이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박지연 팀장도 덧붙였어요. 한국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움을 주는 방식이 중요하죠.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은 네팔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이 중국의 거대한 자본과 압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문화 콘텐츠가 정말 댐 건설을 중단시킬 만큼 강력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 문화와 전통은 늘 무력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비밀 무기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펜바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할머니는 2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세르파족 전통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할머니, 이 노래를 전 세계에 들려주시겠어요? 김민수 팀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늙은이의 낡은 노래를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펜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말라야 바람과 눈을 노래하는 애절한 선율이었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노래에 현대적인 리듬을 더하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노트북을 꺼내서 할머니의 노래에 간단한 비트를 입혔어요. 전통적인 선율은 그대로 두고 현대적인 리듬만 살짝 더한 거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웅장하게 들렸고 젊은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췄어요. 이거 정말 좋네요. 청년 로브상이 감탄했어요. 할머니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펜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문화 혼합이 아니었어요. 네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마을 청년들에게 영상 촬영 기법을 가르쳐주고 할머니들에게는 SNS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처음엔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료처럼 행동했어요. 우리도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박지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지혜,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 이런 건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거대한 압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한국팀이 솔루쿤부에서 작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펜바 할머니와 BTS의 음악이 만나는 콜라보레이션 영상이 완성된 거예요. 영상은 간단했습니다.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펜바 할머니가 전통 셰르파 노래를 부르고 그 위에 BTS의 스프링데이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마니차를 돌리는 모습과 에베레스트의 웅장한 모습이 교차되면서 나타났죠. 이 정도로는 별다른 반응이 없을 거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팔의 작은 마을에서 만든 영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10만 뷰를 기록했어요. 사흘 후엔 100만 뷰를 넘어섰고 일주일 후엔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울린다. 히말라야와 케이팝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네팔에 꼭 가보고 싶다. 셰르파족의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댓글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온갖 언어로 달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에 매료된 거였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글로벌 반응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 BBC, NHK,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네팔의 작은 마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할머니가 K-팝과 만나 전 세계를 감동시키다 200년 전통과 현대 음악의 기적 같은 만남 중국 댐 건설로 사라질 뻔한 마을이 세계적 관심받아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솔루쿤부를 방문하겠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말 이 마을에 가볼 수 있나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셰르파 전통 음악을 배울 수 있나요? 네팔 관광청에는 솔루쿤부 관련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 텐징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달 후 실제로 첫 번째 문화체험 관광객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20명의 배낭여행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노래를 직접 들으러 왔어요. 그룹 리더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트레킹이 아니라 셰르파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요. 이들은 기존의 에베레스트 트레킹 관광객과 완전히 달랐어요.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을에 머물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했거든요. 펜바 할머니는 이들에게 직접 전통 노래를 들려줬고 청년들은 셰르파족의 생활 방식을 보여줬어요. 관광객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 춤을 배우며 히말라야의 일출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런 관광이 진짜 관광이네요. 독일 관광객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호텔에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지불한 비용이었어요. 기존 트레킹 투어보다 3배나 높은 금액을 기꺼이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 문화체험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경제가 급속도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펜션 예약은 6개월 선예약이 꽉 찼고 할머니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들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화 가이드로 일하면서
괜찮은 수입을 얻게 됐어요. 이제 카트만두로 나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로브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일할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통계도 놀라웠어요. 솔루쿤부의 월 관광 수입이 기존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광의 성격이 바뀐 거였어요. 기존에는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였다면 이제는 목적지가 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솔루쿤부 자체를 보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K네팔 문화 루트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개발됐어요. 단순히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트레킹이 아니라 네팔 전통 문화와 K컬처의 융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어요. BTS 팬들이 할머니를 만나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네팔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K-팝도 좋지만 셰르파 음악도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온 2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왜 그 영상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중국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솔루쿤부 수력 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합니다. 중국 측의 공식 발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강행하려던 댐 건설을 왜 갑자기 중단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 측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솔루쿤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댐 건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졌거든요. 환경단체들이 반대 캠페인을 벌였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네팔 정부의 협상력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네팔은 중국 자본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솔루쿤부로 인한 관광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 돈에 목을 매지 않아도 돼요. 네팔 관광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솔루쿤부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면 우리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팔을 압박할 명분이 사라진 거였어요. 국제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강제로 댐을 짓는다면 중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경제성 계산이었습니다. 솔루쿤부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댐을 짓는 것보다 관광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팔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김민수 팀장과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그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댐 건설이 중단된 건가요? 댐 건설 중단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네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지연 팀장도 덧붙였어요. 중국을 적대시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네팔에게 더 많은 옵션을 만들어준 거죠. 선택권이 있으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거였어요. 중국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개발 대신 지속 가능하고 주체적인 발전 모델을 보여준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단 한 번도 중국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조용히 대안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스스로 물러났고 네팔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도 강제로 밀어내지 않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중국까지도 말이죠. 솔루쿤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네팔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K-네팔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프라찬다 총리가 공식 발표했어요. 이는 네팔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탄과 티베트 망명정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솔루쿤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신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히말라야 K컬처 벨트라는 구상까지 나왔어요. 히말라야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네트워크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마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히말라야 전체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돈이나 무력이 아닌 문화와 진심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솔루쿤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트리부반 공항에서 솔루쿤부로 가는 비행기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 심지어 중국인까지. 모두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온 20대 여성이 설레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펜바 할머니는 지금 솔루쿤부의 스타예요. 가이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40분간의 비행 후 루클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공항 벽면에는 펜바 할머니와 셰르파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웰컴 투 셰르파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라는 영어 안내문과 함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루클라에서 솔루쿤부로 가는 트레킹 길도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셰르파 문화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는 휴게소들도 생겼습니다. 이 길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 코스가 됐네요. 함께 걸어가던 독일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3시간을 걸어 솔루쿤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조용하고 절망적이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을 입구에는 솔루쿤부 셰르파 문화체험 마을이라는 예쁜 간판이 서 있었어요. 한국어와 네팔어, 영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게스트하우스들,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1년 전에 그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라즈 기자님, 텐징 이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1년 만에 오셨네요. 마을이 많이 달라졌죠?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텐징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죠?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을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하고 있고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마을 회관에서는 펜바 할머니가 관광객들에게 전통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2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히말라야의 노래예요.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하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과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85세의 할머니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 거였어요. 그 열정과 의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청년 로브상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마을의 문화 가이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카트만두에서 하던 일보다 여기서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어요. 로브상이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수입도 더 좋아졌어요. 마을 경제 상황도 놀랍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월 관광 수입이 300% 증가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변화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댐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텐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관광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분들이 가르쳐준 영상 제작 기법으로 우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로브상이 최신 카메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매월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만든 영상들을 봤는데 처음 한국팀이 만든 것만큼이나 퀄리티가 높았어요. 할머니들의 일상, 마을의 사계절, 전통 축제 등을 아름답게 담아낸 영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펜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배우러 와요. 정말 그랬어요. 네팔의 다른 지역, 심지어 부탄과 티베트에서도 솔루쿤부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K-네팔 문화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펜바 할머니와 젊은 셰르파족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들이 셰르파 노래를 부르면 젊은이들이 현대적인 안무를 곁들이는 방식이었죠. 관광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와 춤을 췄어요. 한국에서 온 K-팝 팬들, 독일 배낭여행자들, 일본 사진작가들이 모두 어우러져 히말라야의 밤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 교류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어요.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라즈 기자님, 정말 고마워요. 텐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써주지 않았다면 한국 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변화를 만든 건 여러분이죠. 펜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라즈, 당신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년 전 진실을 쓸 수 없다며 관광부를 떠났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1년간의 변화를 정리하는 대장정의 결말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네팔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중국이 댐을 지어주겠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30년간 운영권, 발전된 전력의 90% 송전, 네팔 노동자 고용 제한 등등. 사실상 중국이 모든 걸 가져가는 조건이었죠. 인도가 종교 관광 개발을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힌두 문화만 강조하고 다른 종교 시설은 제한하겠다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리조트 개발을 명목으로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하나뿐이었어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네팔을 종속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팔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줬지만 그 기술의 주인은 네팔이었어요. 콘텐츠를 함께 만들었지만 모든 권리는 네팔이 가져갔습니다. 성공의 열매도 네팔 것이었죠. 한국이 얻은 건 뭘까요? 경험이라고 김민수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지를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외교였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솔루쿤부의 성공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네팔 정부는 한국과 정식문화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팔 한국 문화혁신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협정에 따라 네팔 전역 20개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K컬처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만드는 거죠. 부탄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어요. 행복의 나라로 유명한 부탄이지만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국의 모델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티베트 망명정부 역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직접 서한을 보내서 문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어요. 히말라야 K컬처 벨트라는 구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히말라야 전체를 하나의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강제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말이죠. 흥미롭게도 중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솔루쿤부 댐 건설을 중단한 후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네팔 중국 문화관광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대신 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파워 접근법으로 전환한 거였죠.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네팔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문화의 힘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중국의 접근법은 여전히 한국과 달랐어요. 중국은 자국 문화를 네팔에 이식하려 했지만 한국은 네팔 문화와의 융합을 추구했거든요. 네팔 사람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한국 방식을 선호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중국화시키려 해요. 텐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더 네팔다워지도록 도와줘요. 이게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였어요. 솔루쿤부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형 문화 외교 사례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화 융합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로 소개했어요. 한국은 힘의 논리가 아닌 마음의 논리로 외교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였습니다. CNN에서는 더 코리언 웨이 하우 컬처 비츠 파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솔루쿤부 이야기가 메인 소재였죠.
BBC도 사프트 파워 레볼루션 코리어즈 컬처럴 디플로머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력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걸 배웠어요. 3년 전 저는 진실을 쓸 수 없다며 포기했었어요. 중국 자본과 정부 압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다른 방식으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은 중국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나은 대안을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대신 한국의 긍정적 사례를 보도했어요.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비판보다 대안이 더 강하다는 걸 배웠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솔루쿤부 마을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펜바 할머니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한 말입니다. 한국 분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셰르파족이고 우리 문화는 소중하다고요. 텐징 이장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함께 걸어 주셨어요.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더 고마워요. 로브상을 비롯한 젊은이들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는 고향을 떠나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나눠주고 싶어요. 이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네팔보다 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히말라야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접근 방식이 특별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방의 본래 모습을 더 빛나게 만들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차별화된 철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솔루쿤부 마을 입구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한네팔 우정의 돌탑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념비예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히말라야의 돌을 모아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돌판에 이렇게 새겨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산을 지켜줬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기억할 차례다. 네팔어와 한국어, 영어로 새겨진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뭉클해져요. 한국은 네팔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네팔도 한국에게 잊을 수 없는 감사를 표한 거죠. 이게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힘의 논리가 아닌 마음의 논리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네팔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히말라야 전체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큰 나라.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이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도 솔루쿤부에서는 펜바 할머니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노래에 귀 기울이면서 히말라야의 아름다움과 셰르파족의 지혜를 배우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한국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심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하는 나라라는 걸요. 페루 해군사관학교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솔루쿤부에도 한국을 기억하는 돌탑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진심을 전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고 겸손하지만 위대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